피부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피부암 그러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흑색 반종으로 이렇게 그 흑색 반종이 아마 그 간으로 전이되고 그것 검사하는 가운데 또 뇌로 전이된 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투병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피부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암은 대개 한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베이설 셀 카시노마 그러니까 기저세포암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편평세포암 그거는 이제 스퀘어머스 셀 카시노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제일 그 우리가 악성으로 알려져 있는 그 흑색 반종 멜라노마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카터 대통령이 아마 멜라노마 그러니까 흑색 반종 암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그것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어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피부암인데 첫 번째 그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놀라는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얼마든지 이게 보면서 미리 예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암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그 흑색 반종암은 어떤 데는 조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이제 발견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이 기저세포암, 베이설 셀 카시노마 이런 것들과 두 번째 그 편평세포암은 우리가 이제 농부들이나 이렇게 밖에서 계속 그 태양 아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얼트라바이올릿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이게 지내신 분들 가운데 얼굴에 여기저기 목이나 이렇게 태양에 그 노출되는 부분에 이제 많이 그렇게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노인성 반점이나 이런 그 피부가 그냥 두꺼워지는 각질화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에 그런 우리 피부에 그런 그 질환 같은 게 이제 보이는데 대부분의 그런 기저 앞 세포암 같은 거는 되게 이렇게 그 경계가 동그라면서 이렇게 그 진주 색깔이 나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한 그 세포들은 그냥 뭐 되게 코끝이나 뭐 머리나 이런 얼굴이나 목에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항상 있었던 그러한 그 자기의 그 스킨 종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편평세포암 경우에는 이제 초기 단계에는 어딘가 이렇게 그 마르면서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어디 꼭 상처가 났다가 상처가 이제 아물어가는 혹은 뭐 피부병이 났다가 피부가 그 병이 아물어가는 듯한 그러한 그 형태의 그런 자리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있었던 그런 그 자국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암으로 변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나와 있는 그 흑색 반종 그 암은 이제 그 보면은 이 뭐 목이나 이렇게 그 뭐 노출된 피부에 노출된 상반신이나 이런 데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손바닥이나 발바닥 혹은 가랑이나 이런 항문 주위나 어떤 때는 이제 입 안에 그런 그 점막이나 그런 그 여성의 질 안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손톱이나 발톱 그 아래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생기면서 눈에 띄었을 때에는 이미 이제 퍼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흑색 반종암이 조금 더 무서운 암이 되고 아마 카터 대통령도 아마 그러한 조금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암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피부암이 많이 걸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암 그러면 피부의 색깔이 옅은 사람들이 더 걸릴 확률이 피부가 좀 이렇게 어두운 다크한 그런 부분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나 이렇게 티네이저 때 그 햇빛에 노출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그런 좀 과도한 반응을 일으켰던 경력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그 피부암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작게 우리 몸을 뒤져보면 여러 그 그러니까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피부의 반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그 많이 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래도 그런 반점이 많은 분들은 그런 반점들이 언젠가는 바뀌어서 피부암이 될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그 항암 치료해서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그런 피부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고, 이러한 그 고산지대에 사는 분들도 특히 이제, 왜냐하면 고산지대에 살면은 태양으로부터 이제 가깝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 자외선의 그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소에 그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사시던 분들은 피부에 그 피부암에 그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를 받으신 분들도 피부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러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러한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겠는데, 그러한 예방의 방법은 첫째는 항상 그 자기의 그 피부를 이제 잘 유심히 보는 거를 이제 나오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그리고 일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상식적인 거에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어떤 그 선스크린, 그 블락 로션을 많이 바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SPF에서 뭐 15, 30, 50, 뭐 60, 100, 뭐 120 이렇게 올라가는데, 적어도 한 15 이상의 그러한 그 숫자가 15 이상은 적어도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그 요새는 여성분이나 남성들 그 피부 그 크림에 이미 이렇게 그러한 그 작용을 하는 그러한 15나 30 정도의 그 SPF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피부 제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런 걸 바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피부에 그런 자외선에 노출되는 걸 조심하시고 그런 걸 바르시고 이제 피하시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그 의복에도 요새는 좀 고성능의 어떤 산악 등산이나 산책할 수 있는 운동복에도 어떤 그 섬유의 조직의 그 친밀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선블락,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숫자가 기능성, 아까 말씀드린 뭐 SPF가 30이라든지 50이라든지 그렇게 써 있는 그러한 기능성 옷감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산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야외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옷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조그마한 몰 같은 거, 조금 피부에 나와 있는 반점들을 유심히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것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스펠로 A, B, C, D, E 이렇게 5가지의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제 심플한데,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관점은 나의 몸속에 많은 반점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미 갖고 있는 거가 언제 문제가 생겨서 의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이제 영어부터 얘기하면 A 그러면 asymmetry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symmetry라는 거는 비대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피부의 반점을 봤을 때 동그랗거나 이렇게 대칭이 좌우가 잘 되고 이쁘장하게 결국 생긴 거는, 좌우 대칭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은 피부암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못생기고 이렇게 삐져나는 그러한 asymmetry, 대칭이 안 되는 것이 피부암이 될 확률이 높다. 두 번째는 B라는 건 보던데요. 그러니까 경계, 반점의 경계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하면, 그러니까 또 한 번에 하면 못생긴 거죠. 그러니까 피부의 반점의 테두리가 이렇게 보더가 불규칙하면 피부암일 경우가 좀 많다. 그게 B고요. C는 이제 컬러,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양성, 그러니까 암이 아닌 경우에는 색깔이 이렇게 다 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까마면 까맣고, 뭐 브라운이면 브라운, 레드 이런 색깔들이 균일하게 보이는데, 암일 경우에는 뭐 여기는 좀 브라운인데 여기는 좀 까맣고 이렇게 좀 약하고 그런 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열된 경우에는 암일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D는 diameter, 그러니까 직경 사이즈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쓰는, 요새는 거의 쓰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연필 지우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필 지우개 꼭다리에 사이즈, 그러니까 연필 지우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덮는 사이즈에 벗어나면 사이즈가 좀 크면서 그것은 이 암일 확률이 좀 높은 그런 하나의 규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evolving 해서 이게
커져 나가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어딘가 이 반점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좀 커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커지는 그러한 그 반점은 유심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혹은 그 반점의 그 경계가 이렇게 울퉁불퉁 불규칙하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색깔이 여러 색깔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섞여 있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째는 다이아미터에서 연필 그 끝에 그 지우개 사이즈에서 커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큰 것들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점점, 옛날에는 연필 사이즈로 잡았더니 그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커져서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그런 그 스킨의 이 피부에 나와 있는 이 반점이 암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 그 이제 소견이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셔갖고 하면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한 우리 몸에 그런 흑색 반종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도 그런 그 피부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요새 다들 이게 바삐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도 진찰해서 옷을 다 벗고 정말로 온몸을 이렇게 다 샅샅이 뒤져주는, 아마 그 의사들은 피부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진료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고, 환자 자신도 이제 그렇게 원하진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1년에 1번 내지 2번은 혼자 이렇게 거울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문 주위라든지 이런 프라이빗한 부분들을 한번 보고, 구강도 보고, 이런 보이지 않을 부분들, 그러면서 뒷모습은 거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그 피부에 있는 그런 점들을 이렇게 수시로 가끔가다 1년에 뭐 1번 내지 2번을 이렇게 확인한다든지,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식구가 있으면 식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손톱 밑이나 이런 발톱, 발바닥, 손바닥, 구강암에 이런 것도 수시로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렇게 이상한 거 있을 때는 즉시로 이렇게 의사한테 찾아오셔서 그거 문의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 방법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크라이오테라피 해서 이렇게 얼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초기에 발견하면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얼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띄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깊은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파면서 이렇게 그 스킨을 깊하게, 그리고 그 주위에 그 정상 부분까지 이렇게 오려서 내는 그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점점 이제 깊이 혹은 전이 돼갖고 온몸에 펴져 있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뭐 키모테라피, 항암 치료하거나 혹은 방사선 치료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생활 정보에는 피부암, 그게 여름철이 다 지나고 여러분들이 베케이션 시즌에 정말 태양에 많이 노출되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름이 지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우리가 몸을, 입 구강과 이런 손톱, 발톱, 발바닥, 손바닥, 혹은 그런 긴밀한 은밀한 부분에 혹시 나도 반점 같은 거 의심되는 점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활 정보의 귀중한 그 토픽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